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의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동상훈입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요즘. 맞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번 여름에 폭염 그리고 폭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이 좀 느끼는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좀 극한 날씨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편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내년에 이렇게 또다시 더 무서운 것들이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또 한 번 더 하는 시간입니다. 안지나서나 기후위기 생각 중이신 저스틴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저스틴쌤 말대로 좀 극한의 더위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그리고 내년 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우쌤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기후행동을 하는 셀럽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댓글도 좀 달려가지고 이 댓글들도 먼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우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에서 휴 윌리엄스 님이 지구를 파괴하는 모든 걸 멈출 수 있는 모범 사례의 나라가 나와서 그것이 전 세계적 확산이 되었음 합니다. 코로나19 초창기 멈춤처럼 지구촌은 멈출 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 영상에서도 다룬 박진희님 에코라이프 기억에 남는 실천하는 배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시면서 에코진희님의 팬이신가 봐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많이 업로드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스틴쌤 얘기 듣고 한번 좀 찾아봤었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에 또 다른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환경 히어로 꾼따라는 이제 아이디로 올려주셨어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환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엔터 사업에서의 지구를 위한 행동. 느낌표 짱입니다. 느낌표. 예. 느낌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엔터 산업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도 아리백 선언한 이런 내용을 좀 인상 깊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 이렇게 진짜 친환경을 실천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친환경 인척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기후시민백과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그린워싱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린워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들이 기업이나 정부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그린워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후시민백과의 기후위기 선생님이시죠. 학생분들에게도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저스틴 쌤이 그린워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짚어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한번 짚어 넘어가고, 이후에 좀 최근에 뭐 있는 사례들 좀 더 이제 심화학습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일단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 광고, 가장 광고, 선전 홍보 수단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마치 이제 친환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또 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뭔가 환경에 이제 이로운 일들을 하지도 않는데 환경에 이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린워싱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이게 나왔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이 웨스터벨드라는 이제 환경운동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1986년에 한 호텔에 갔는데요. 그 호텔에서 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타월을 재사용해달라. 그런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텔이 타월을 재사용해달라고 한 거는 환경보호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수건 세탁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워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그런데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제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선전하는 행위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높아지고 있으면서 또 기업들은 ESG라는 뭔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이미지만 ESG 잘하는 기업의 이미지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실제로 챙겨야 되는 것들을 안 챙기게 되는 경우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린워싱과 같은 행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린워싱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오늘 아주 적절하게 그린워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아니면 친환경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를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쌤들은 주변에서 이런 그린워싱을 느끼거나 경험해 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레이더가 조금 예민하잖아요. 좀 쌤들도 네, 뭐 그렇죠. 경험한 게 되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겠지만 스타벅스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거의 뭐 분기마다 아니면 계절마다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매달 새로운 테마의 텀블러, 머그컵 같은 굿즈를 맞아요. 출시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픈런 하면서 구매하고 되팔이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텀블러 생산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얘도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텀블러가 친환경 아이템이라고 얘기가 되는 이유는 그 텀블러 하나를 만드는 데는 탄소가 많이 들지만 얘가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가정하에 친환경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텀블러를 일회용 컵만큼 많이 구매하고 쓰는 것 같은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저도 스타벅스 자주 가지는 않고 가끔씩 가는데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전 직장인이고 그래서 가끔씩 가기는 하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매달 바뀌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좀 근데 심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진짜 한두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텀블러들이라든지 그런 굿즈들이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주기가 짧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맞아. 저스틴 쌤은 혹시 느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뭐 사실 그 지우쌤이 하려고 했던 얘기 그대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거 말고 좀 생활 속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마트 같은 거. 네. 마트에 쌓인 간판이라고 하죠. 이 간판을 파란색, 진짜 녹색으로 해놨어요. 녹색으로 해놓고 그린 네. 마트, 그린 마켓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실제로 써놨는데 들어가 보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 마트예요. 근데 마치 그냥 이제 진짜 그린워싱을 한 거죠, 간판을. 그것도 일종의 네. 예. 그 명백한 그린워싱이죠. 만약에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혀 이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시스템적으로 있지 않다면 그런데 뭐 그 안에서 뭐 일회용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받고 기존의 마트들하고 이제 별 차이점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린워싱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사실 그린워싱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사례들 이제 파편화돼서 얘기는 조금 하지만 뭔가 이게 통계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통계들을 자료들을 못 본 것 같은데 유럽에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U에서 작년이죠, 2021년 1월에 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문제지만 이게 EU에서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린워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실제로 했었고
이 이제 인터넷 온라인 그 제품 판매, 이제 소비재 같은 것들,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 특히 거기에서 이제 그린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42% 정도가 그린워싱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EU에는 그런 좀 약간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EU에서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거기에 좀 그렇게 좀 해당이 됐다고 하고, 또 흥미로웠던 게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봤던 이제 런던 정경대 잘 아시죠? 정말 네.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전 세계 한 2,000개 정도의 이제 기후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린워싱과 관련된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또 그러면 이 그린워싱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봤더니 한 3가지 유형으로 이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 소송에서 진행이 되는 것. 첫 번째는 정부나 이제 기업이 약속한 것. 뭔가 이제, 나 환경 문제에 대처하겠어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근데 실제 행동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제품이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뭔가 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사실을 좀 잘못 공개하는 것들. 이런 유형으로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딱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 이제 토탈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무슨 회사인가요? 에너지 회사예요. 에너지 회사. 토탈. 네네. 이게 이제 정말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을 하겠다. 2050년까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간다에서 정말 이제 엄청난 이제 양의 이제 오일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할래? 그랬는데 실제로는 기후위기인가 역행을 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들. 일단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이런 사례로 좀 손꼽히고 있고, 또 다른 거는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브라질에 한 이제 광산 회사가 있어요. 그 광산 회사에서 뭔가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 개발을 하는 지역이겠지. 그 개발 지역에 이제 문제가 없다. 그렇게라고 여기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 댐이 이제 범람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제 잘못 공개를 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이 보고서에는 저 정확한 사례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뭐로 이제 ESG 보고서라든지 뭐 회사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한 이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뭐 환경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뭔가 최대한 그것을 줄이려고 해야지, 반대로 금융적인 이제 지원이라든가 뭐 규제로부터 이제 안 받는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그린워싱이라고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소개가 된 것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저스틴 쌤이 말씀해주신 토탈에너지 관련해서 그린피스에서도 이제 함께 대응했었던 케이스가 있어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린피스에서도 그린워싱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린피스 프랑스 지부랑 지구의 법 프랑스 지부에서 토탈에너지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 2021년 5월부터 여기서 내보낸 광고가 그린워싱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저스틴 쌤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광고에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거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이제 그거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꼬집어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그 법률 자문의 그 코트를 말씀드리자면,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지연시키는 잘못된 홍보 전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해서 기후소송을 진행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우쌤이랑 저스틴쌤이 얘기해 주셨던 이런 캠페인이 지금 그린피스에서 그린워싱 관련해서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해시태그 반포실레즈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게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그린워싱 광고 같은 걸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서 출발한 캠페인인데요. 사실 지난주 너무 많은 셀럽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소개를 못 드렸던 배우 중 한 분인 엠마 톰슨 배우도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디언지에 기고문을 싣기도 했는데요. 이 기고 내용을 보면은 그린워싱은 기후재앙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약간 이런 제목으로 기고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화석연료 기업들이 잘못된 솔루션으로 시민들을 속이는 이런 그린워싱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점이 지금 아주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나 스폰서십, 저스트쌤은 축구 좋아하시니까 자주 아실 텐데 저희 막 축구 유니폼마다 항상 스폰서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 거에도 이제 화석연료 기업의 이런 스폰서십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캠페인에서 실제로 6월에 칸 국제 광고제에서는 활동가 구스타프라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 이 칸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을 예전에 하셨던 분이었는데 2007년에 자신이 받았던 칸 광고제 그 상을 반납을 하고 No Awards for Dead Planet이라는 배너를 들고 화석연료 광고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구에는 이제 어떠한 수상도 의미가 없다. 약간 이러한 뜻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유럽 전역에 있는 30여 개가 넘는 단체들하고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고 1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은 유럽연합에서 이 화석연료 광고 금지를 해야 되는 법안을 만드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를 어기는 업체는 벌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광고를 싣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길 수가 있죠? 아니요, 광고를 아예 싣지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왜 이제 교통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100km 제한 속도인데 120km 달린다. 그러면 그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규모하게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러면은 이 광고를 게재해주는 TV라던가 잡지 뭐 이런 데서도 벌금을 같이 내게 하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실어주는 매체는 뭐 그 선택권이 없고 그럼 난 벌금을 내고서라도 광고를 게재할래 라고 하는 거는 약간 기업의 자유에 맡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 이거는 뭐 그 기업의 자유라기보다 뭔가 조금 이런 법 자체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광고 업체들이나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럴 때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광고주가 나 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좀 실어줘. 이거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함량이 50% 이상인 연료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광고를 실어주는 매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더블 체크. 더블 체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법 조문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매체에 벌금을 만약에 안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미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란이 되는 것도 결국엔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그거 자체는 충분히 압력이 되는 수단이 된다. 다만 여전히 이런 이제 예외 조항을 이제 화석연료에 대해서 뭔가 재생에너지나 바이오가스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에 부합하는 연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예외 규정을 두어 놓은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준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이제 법이 국가 차원에서 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이었던가 이 도시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기후위기가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서는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광고, 매체, 미디어의 변화도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 산업의 변화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런 변화의 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과연 기후위기는 다 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대응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 많이 드셨네요. 사실 저도 이게 기업이 벌금을 내고서라도 광고를 사실 한국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벌금 제도나 법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기업은 벌금 네. 조금 내면 그만이지 뭐 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실효성이 네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스틴 쌤 네. 말대로 그런 게재를 하는 매체 입장에서도 이게 충분한 리스크가 되고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쨌든 법률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방통위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프랑스에서도 이런 방송이나 광고 관련된 단체에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저희도 실제로 10시 이전에는 그런 맥주 광고 같은 걸 주류 광고를 못하고 있는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제 화석연료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게 이제 법안으로 나왔으니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방송 규제 같은 것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광고는 이런 TV나 이런 잡지 같은 그 옛날 4대 매체라고 하죠. 그런 TV, 신문, 잡지, 라디오. 네, 이런 4대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직접 본인들의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SNS 같은 곳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광고들도 이제 어렵다. 약간 이런 면에서는 좀 유의가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린워싱 광고와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재밌는 연구 결과가 또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2011년에 발행된 논문이어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좀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그린워싱 정보 인식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동 의도인데요. 중요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린 마케팅을 인식할 경우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구매 행동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리고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3번째는 소비자는 친환경 기만 광고의 경우 기존의 기만 광고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래서 사실 2번째는 이 논문이 좀 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 3번째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만 광고보다 친환경으로 포장했었던 기만 광고에 대해서 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실망감이나 배신감이 커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광고 업계에서도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든 제품이 이런 친환경을 거짓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강력하게 지금 규제가 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혹시 그 금융산업계에서는 어떤가요? 조금 전에 제가 그 공시 네. 뭐 관련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워싱에서 이제 소송이 되고 있는 사례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공시를 잘못해서 맞아요. 공시를 뭐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이체방크 잘 아시죠? 그 독일의 유명한 금융기관. 여기에 이제 자회사인 이제 DWS 자산운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전체 운용 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ESG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직 임원이 폭로를 합니다. 뻥이었다. 사실 그거 일부밖에 안 돼. 절반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허위 공시를 했다. 그런 이제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이런 데서 조사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의혹이 나온 직후에 주가가 13% 이상 급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린워싱과 관련된 이제 스캔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LLOYDS, 로이드라는 이제 아마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또 이제 영국의 이제 금융기관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만들겠어요. 네. 기후 액션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파이프라인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 바하마에서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뭐 보장을 한다. 뭐 이런 또 비판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 뭐들도 이런 그린워싱 문제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이제 스캔들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 아까는 이제 에너지 기업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또 해외에서 있습니다. 기후 액션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석유 식추 프로젝트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떠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논리는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갈 건데 지금 당장은 뭐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죠. 이런 거를 해도 나무 같은 거를 그만큼 심어서 상쇄하겠다. 네. 상쇄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 시추를 하는데 가스 시추를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이제 누출될 수도 있고, 뭐 사용하고 나서 사용할 때 또 이제 가스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첨단 기술을 해서 다 포집을 해서 그것을 뭐 식물 키우는데 재사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저 땅속 깊은데 이 가스 이산화탄소를 네. 딱 저장을 하겠다. 라는 이제 흔히 그렇죠. CCUS라고 이제 용어로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게 뭐 상용화도 안 됐고, 그리고 포집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뭐 제대로 될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고, 사실 그것 때문에 SK가 비판을 많이 받았죠. SK가 호주에서 네. 가스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래, 우리 CCS, CCU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다 포집하고 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환경단체들은 그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현실을 알고 하는 거니? 너희들,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에 가입을 했었잖아요. 이제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또 그린워싱 논란이 네. 있기도 사실 했었죠. 이런 금융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금융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산업에 되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이런 금융업계에서 이런 그린워싱 계속되고 이러면은 어쨌든 투자금 자체가 이제 뭐 사양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좌초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에너지 전환 같은 거를 지금 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천연가스나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거에 좀 더 투자하게 되면서 이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이러면서 더 큰 기후 위기나 경제 위기로까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가장 많은 그 감축법이 한 500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한해 예산하고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을 보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제 산업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엄청나게 늘고 자국의 에너지 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네, 이것들이 커져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이라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탈탈 원전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가 정말 중요한데 확대가 중요하고 그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늘려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못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이제 국가 경제가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자리 이런 것들도 과연 어떻게 될지. 유명한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 있잖아요. 여기서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그 에너지 발전에서 이제 80%, 9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걸 많이 만들어야지 결국에 이제 재생에너지도 싸지고,
재생에너지 싸져야지 또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결국 그렇게 돼야지 에너지 요금을 뭐 줄일 수는 없더라도 그 인상되는 폭을 줄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이런 이제 장기적인 방향, 디렉션이 제대로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이제 이런 그린워싱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진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또 더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국가적인 차원의 그린워싱이라고 한스 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국가적인 차원이면 아마 텍소노미 그러니까 이게 텍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그리스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텍토노미라는 게 분류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냥 텍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로 알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깨알 지식. 그런데 이제 EU에서도 이제 이번 7월에 원전 그리고 가스를 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도록 결국 그게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를 해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 EU의 룰에 따라서 EU가 그린워싱을 조사를 한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그린워싱을 하는 국가연합이죠. 국가연합이 그린워싱을 조사를 했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인정할 거는 우리가 원전 그래 탄소는 줄일 수는 있어. 그렇죠. 탄소는 줄일 수 있어. 그런데 그렇죠. 다른 문제 안전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또 한 번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IAEA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에서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이제 불법적인 행위 결국에는 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죠. 이성을 잃게 되고 국가가 이성을 잃게 되고 모든 집단들이 이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이런 안전은 더 이상 이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더 가속화되면 결국에는 이제 원전이 어디 있어요? 네. 다 바다 주변에 있죠.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강에도 있고 일부 국가에는 강에도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강은 더 위험하죠. 이제 가뭄이 오면 그런 상황이면 바다에 있으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해수면 상승 때문에 태풍이 또 같이 왔을 때 이것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고 그럼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것에 다 맞춰서 이걸 대응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2300년까지 15m 정도 해수면이 오를 수 있대요. 2100년까지는 2m 정도 더 오르고요. 60cm만 해수면이 이제 상승을 해도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홍수가 매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2m 오르고 15m 오르고 이렇게 됐을 때 자연재해가 났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기준이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과거에서 맞아요.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그렇죠. 부분도 이번에 텍소노미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도 만약에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 미만인 경우 1kWh를 생산할 때 또는 나오는 이제 이 온실가스가 270g 또 미만일 경우 하여튼 그리고 2035년부터 저탄소 연료나 수소로 전환할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왜 그럼 2035년이야?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천연가스 사용해야 돼서 가만히 이렇게 두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좀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당장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이제 천연가스 전 개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걸 IEA에서 얘기를 해요. 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보수적이라는 지금 당장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이제
현재 이제 시급성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은 그거는 그거죠.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레이 산업을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왜 여기에다가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렇죠. 그게 네, 그거 그린 자체는 워싱인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 그냥 우리 이거는 그레이 텍소노미로 해서 그레이 텍소노미 지원하는, 근데 그레이 텍소노미 지원을 한다면 그 자체로도 그렇죠. 스스로가 모순적이겠죠. 이유가 기후 중립을 실현을 하겠다면 그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미트먼트와 실제 행동은 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이 그린인 듯 그린 아닌 그린워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소비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요 그린워싱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구별을 해내고 이게 어떤 위장 환경이다 아니다 이게 친환경이다 이걸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 청취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나 이런 친환경 이슈들을 접하면서 이게 그린워싱이구나 아니면 이게 정말 이런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의 열쇠는 없어요. 딱 이것만 보면은 그린워싱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소비자들은 주체적인 소비자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일단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이란 단어를 딱 듣자마자 정색을 하고 의심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광고나 이제 기업의 홍보 전략들이 진짜 찐 그린이 아닌 그린워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높은 확률일 것 같고요. 자신만의 친환경 또는 에코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이 우리 거 친환경이야, 에코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에코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플라스틱이지? 재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네? 라던가 이제 버릴 때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기준을 세워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플라스틱 대신에 나무 혹은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 특정 소재에 대한 대체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결국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또는 이제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실 때 구매하는 순간 그리고 버리는 순간까지 내 손에 있는 시간들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처음에 생산돼서 나한테 오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혹은 재활용한 이후에 얘가 진짜 실제로 재활용돼서 어떻게 다시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체 라이프 사이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LCA라고 하던데 생산부터 원재료 가공부터 시작해서 생산될 때 물류, 포장, 버려진 이후의 처리, 소각, 재활용 더 많은 단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재활용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이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 외에도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은 어쨌거나 진짜 0.1%에 잘하는 부분 혹은 그린한 부분만 이제 100%처럼 부풀려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서치를 해보고 이런 기업들은 괜찮다더라 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게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스님께서는 좀 뭔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많은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좀 이게 비슷하면서도 좀 약간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심화학습이죠. 네. 좀 약간 기후위기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그린워싱 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졌는지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보면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아리백이라는 라벨을 붙여놓거든요.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아리백 캠페인에 막 가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뭐 300개 넘는 기업들이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사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조금 좀 소비자들한테 좀 잘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가입했다. 사실 이 커미트먼트만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거 재생에너지 100% 사용해서 제품 만들고 있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좀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정부라든지 여기서 제대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좀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런 제품들 위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기업들은 이제 소비자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소비자들의 그러한 좀 자발적인 운동 때문에 좀 더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러면 조사를 좀 그린피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좀 아마 뭐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재생에너지 아리백에 가입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중이 3%밖에 그럼 안 어떻게 돼요. 아리백을 하는 건가요? 아, 글쎄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영국에 이제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79%, 40%, 9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사례 하나 중 커미트먼트를 하는데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그린워싱의 사례로 해서 심지어 소송까지도 하고 있다. 약속만 한 거. 네, 약속만 약속해줘 해줘. 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린워싱. 아하. 약속해줬는데 그린워싱을 약속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알아보고 할 상황이 아니라 뭐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도 뭐 이런 정말 뭐 그린워싱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너무나 처참하게 낮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 기업들이 좀 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를 많이 해라 라고 한편에서 우리 그린피스가 요구를 하고 네. 그렇게 확대가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또 소비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린워싱 하는 기업들은 낙오하고 그렇지 않는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기업들은 또 이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이 그 그린 시장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청취자분들도 그린워싱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도 그린워싱이 뭔지 약간 알듯말듯 하셨는데 오늘 좀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린워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뭐 에피소드에서 소개를 한다거나 댓글로 저희들이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쌤들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그린워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더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될 것 같고 이런 또 정보들을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서포터즈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그런 자리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스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님들, 서포터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아까 한스쌤이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시고 싶으신 뭐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반영을 할 수 있거나 답을 드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조사와 그리고 분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해서 항상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의 출연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지난 시간이어서 이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광고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어릴 때부터 많았었거든요. 이제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더 이상 기업이나 금융권 혹은 이런 데서 내보내는 광고를 그냥 광고로 보지 않고 그린워싱의 캠페인, 나쁜 캠페인으로서 이제 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우려고 하겠습니다. 시민분들도 저스틴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거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또 더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다면은 제안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요즘 그린워싱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딱 청취자분들 들으면서 너 그린워싱 몰라? 이러면서 저희 에피소드 한번 추천해주면서 Do you know 기시백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들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스틴 쌤, 지우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